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2016년도 홍익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간략 대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논술 문제는 전통적으로 주제 자체가 좀 까다롭다라고 약간 악평이 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홍익대는 다른 대학에 대비해서 인문계 논술 경쟁률이 그닥 높지가 않아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요즘이 많이 쉬워진 축에 속해요. 그래도 조금 난해한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120분이고요. 글자 수는 1600자 2문제 나오고요. 이제 800자 2문제가 나오죠. 800자. 여기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600자가 나오고 계열별 문제가 나옵니다. 계열별 문제. 예를 들면 인문계, 사회계 이쪽 문제와 법이라든지 경제 경영. 그래서 계열별 인문, 사회, 인문 사회, 경제 경영, 법 요런 과들은 어때요? 똑같이 논술 문제를 다 푸는데요. 경제 경영 법학과 학생들은 점수를 2배를 줘. 요 계열 아이들은. 제 1번 문제, 1번 인문사회 계열 아이들은 어때요? 여기 친 문제는 점수를 2배를 줘요. 그러니까 계열별 문제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씁니다. 당연히 자기 계열의 문제를 잘 써야 되겠죠. 그죠? 자기 계열별은 점수를 2배를 주니까 1차적으로 자기 계열의 문제는 아주 잘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경영 문제를 대충 써도 되냐? 그렇지는 않죠. 반대로 경제경영 법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대충 써도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따라서 저 같으면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제가 인문사회계다 라고 하면 경제경영 법 관련된 어떤 문제 중에서 조금 빨리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먼저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문사회계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해서 잘 쓰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알겠죠? 그래서 2배의 배점이 주는 계열별 문제를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익대 문제가 조금 난해하다라고 그랬는데 난해한 이유가 이런 제시문들, 개별적인 제시문들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홍익대 논술 문제의 어려운 것들은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들 사이의 어떤 연관성,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들 사이의 어떤 연관성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이런 느낌이 나는 제시문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할 때 심층적 독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조금 읽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각각의 제시문들은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즉, 다른 대학과 달리 예를 들어서 동국대라든지 카톨릭대라든지 단국대라든지 요거는 제시문들의 어떤 의미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의미를 분석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대학들은 의미가 제시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익대는 그렇지 않아요. 홍익대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시문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런 말들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시문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거.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 법 요 문제 요런 문제에서도 어떤 경제학적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탐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글을 쓰실 때 제시문들의 연관성과 제시문의 어떤 심층적인 의미 요게 심층적인 독해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제와 관련해서 홍익대는 사례라든지 시라든지 소설, 특히 시, 소설 자주 냅니다. 자주. 근데 이제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뭔 연결되어 있는지 잘 포착이 안 돼요. 따라서 사례, 시, 소설 나오면 반드시 주제와 관련해서 개념화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은 땡땡땡이다. 이 주제의 어떤 부분인데 이 소설은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정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알겠죠? 그래서 시나 소설 나오면 시 소설을 그냥 풀어서 한국말로 옮겨 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시가 보여주는 게 주제와 관련해서 뭐고 주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 시가 의미하는 걸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제시문에 언급된 개념의 정확한 사용. 특히 이제 경제경영 법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제시문들의 중요한 어떤 경제학적 개념, 법학적 개념들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시문에 들어있는 어떤 사회과학적인 개념들을 정확히 사용하는 걸 딱 보면 이 학생이 텍스트를 잘 이해했구나, 이런 게 조금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언급된 중요한 개념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풀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개념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에 나타나 있고, 이 개념을 구체적인 어떤 모습에 반대되는 게 다에 나타나 있고, 이런 관계들이 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푸는 데는 조금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경제, 경영, 법 쪽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자, 최소 3에서 5회 정도는 기출 연습을 하셔야 홍익 때는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잡힌다고 할지라도 이거 어떤 방향에서 써야지, 제시문이 어떤 관계가 있지, 대학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가 한 3회 정도는 풀어봐야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3에서 5회 정도 이렇게 풀어보면 대학이 뭘 요구하는구나, 어떤 방향으로 쓰기를 요구하는구나,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대 문제 이렇게 합격한 친구를 보면 뭔가 이렇게 글을 뚜렷하게 잘 쓴 뭐 그런 느낌보다 제시문들의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 요걸 잘 보여주는 아이들이 홍대의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포착한 친구들. 작년도 이제 인문 기출문제 보시면요, 가나다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를 활용해서 제시문별로 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문별로 논하더라도 이 논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조금 구별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시문과 빨리 연결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홍익대 문제는 800자 2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쓰게 시키면 시간을 조금 아리까리하게 조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천자였는데 2시간 반을 줬거든요. 시간을 조금 이렇게 줄이면서 문제를 2문제로 하고 이렇게 글자 분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따라서 분량의 압박이라든지 시간의 압박은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시간의 압박에 너무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소화하는 방향으로 글을 쓴다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홍익대 2016년도 대비법,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연관성을 조금 중요시 여기면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OT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